2025년 상반기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약 3조 6,065억 엔, 한화로 약 34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사상 최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일본이지만 축제 같은 분위기도 잠시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적자 때문입니다. 디지털 적자가 뭐냐면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경우를 말해요.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구독료를 원화로 결제하면 달러로 정산돼서 미국 본사에 지급되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비가 달러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디지털 시장은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제조와 무역 중심이던 글로벌 산업 구조가 요즘 급격하게 AI와 디지털로 바뀌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후발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많이 의지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디지털 적자가 특히 일본의 경우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일본의 디지털 관련 서비스 수치를 보면 2014년에 약 2조 엔 수준 적자였는데 2023년에는 5조 3천억 엔 적자 규모가 넘어섰고요. 2024년에는 6조 8천억 엔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보면 디지털 적자 규모가 3조 5천억 엔 정도 되는데요. 일본의 상반기 여행 수지 흑자가 3조 한 6천억 엔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 유치로 번 돈을 고스란히 디지털 적자로 다 날리고 있다. 일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 비교적 최근 2024년 디지털 적자가 일본 서비스 수지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우선 빠져나가는 돈줄을 잡기 위해 해외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공공부문하고 기업부문에서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비용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에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디지털 서비스,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나아가서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요. 디지털 인재 부족이 곧 해외 서비스 의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그런 일본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인공지능 후발주자인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나은 상황인 걸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디지털 적자는 3분기까지 22억 달러 수준, 한국 돈으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황이긴 한 게 삼성 스마트폰과 K컬처 덕분에 디지털 수지 중 음향, 영상 서비스 분야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해요. 왜 삼성 스마트폰 사면 크롬, 유튜브 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의 앱을 스마트폰에 기본 세팅하는 대가로 삼성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트래픽 획득 비용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한국이 일종의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셈이죠. 또 K-팝, 한류 드라마 수입은 2020년 8억 달러에서 2024년 22억 달러까지 늘어나 넷플릭스 구독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디지털 소비자면서 동시에 일부 공급자기도 하다는 게 일본과 다른 점인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적자 규모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혹시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더 많기 때문일까요? 일본이 한국의 2배 조금 더 되죠. 그러면은 디지털 적자 규모도 3배, 4배, 5배 정도 되면 이해가 되지만 10배 이상 20배까지 된다는 거는 단지 인구수 차이보다도 산업 구조 에서 오는 차이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적자를 예전부터 산업 문제로 인식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왔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적자를 콘텐츠 산업, 게임 산업, 플랫폼 연관 산업하고 연결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왔고 K컬처 같은 디지털 수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사례에서 실을 얻고자 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삼성전자나 K컬처의 인기가 시들해지면 디지털 적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최근 생성형 AI 유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적자가 2024년에 비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의 챗GPT 다운로드당 매출을 보면 1위 미국의 뒤를 우리나라가 잇고 있습니다. 국가별 다운로드 비중은 21위였지만 매출은 2위를 차지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챗GPT 유료 이용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안 쓰면 불편할 텐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인공지능 후발
후발주자는 디지털 적자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디지털 적자를 줄이려면 결국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게 B2C보다는 B2B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B2B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용 AI, 보안, 데이터 서비스처럼 해외에서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위주의 무역을 펼쳤던 우리나라와 일본. 디지털 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